네, 이번 주도 월, 화, 수, 목 해서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료 강연 또 4인의 멘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시작 역시나 제가 하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 8시 제가 오늘 유튜브 채팅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베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승이다, 아니다를 가지고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베팅을 왜 합니까? 도박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외바닥이 뭔지 쌍바닥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리고 책임까지 여러분들이 다 지셔야 된다는 거 그만큼 신중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올바른 결론을 잘 내려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신규 매수 어떨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저는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죠. 일단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자리들은 이미 고가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은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파동이 굉장히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내려갈 때는 이런 V자 형태로 아주 이렇게 조그만 파동으로 움직인다면 위쪽에선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 신규 매수 물어볼 정도의 실력이 많으시는 게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어보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게 잘못인 종목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물어보는 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해도가 조금 없구나. 이런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늘 약간 빠졌다고 사시겠다라는 그 아무 기준도 없는 근거도 없는 아무런 맥락도 없는 이런 매매하지 마시고 저평가 종목을 공부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매수 가치가 없다. 지금은 시청자님과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를 매수하셨는데요. 6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하반기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는데 떨어지기만 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하반기가 이제 8월이면 들어온 초입부죠. 들어온 초입부니까는 좋다고 하는데 안 올라가고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막 하반기 좋다 하니까 하반기부터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당연히 실망도 큰 거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못 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못 간 종목이 가는 게 거의 뭐 이치예요. 주식에는 못 간 게 가는 거지 간 놈이 더 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간 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공평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시기는 이런 제약바이오가 안 갔던 애들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 뭐 하반기 들어오고 뭐 한두 달 참았는데 힘들 것 같으면 사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적금 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좀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벌써부터 힘들고 막 조금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지면 괴롭고 이러신다면은 그 마인드가 주식하고 어울리지 않는 마인드예요. 주식은요 좀 강인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다가 주가가 충분히 싸다,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서 기다릴 줄만 알면은 수익 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괴로워하면은 사서 기다리지를 못한다. 왜? 본전 오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고 뭐 하면 팔고 싶고 손절하고 싶고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갈 만한 마인드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약바이오 남들이 좋다고 한들 남들 수익 보더라도 나는 수익 안 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 ST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략 수정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수익 안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가 올라와 있고요. CS 윈드 67,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매수가까지 거의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 건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좀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 뭐 LNG 지금 우리나라 비축 뭐 가스 이런 것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것인가인데 사실 산업이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너무 주식
주식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 믿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력 발전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친환경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폐기물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가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하냐면 땅에다 묻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프로펠러 때문에 새가 지금 1년에 수십만 마리가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 발생량이 너무 좋고 효율이 좋으면 쓸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친환경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야 생각해보니까 원전 위험하다 했는데 원전만큼 친환경적인 게 없었네.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적은 에너지와 적은 그 뭐 어떤 양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에너지였던 것 같아. 이걸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친환경이 따로 없구나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전부 다 끝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거지 단계다. 이번 상승이 저는 쓸데없이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마지막 설거지 단계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에너지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끝난 건 아니에요. 테마가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세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전 탈출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는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만 원대 가깝게 저는 매도하셔가지고 약수익권 또는 본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하지만 이걸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매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로 다시 좀 저점에 있는 종목,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일진홀딩스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 일슈가 호재인지도 헷갈리는데 오늘 크게 떨어지네요. 6,7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와 일진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 일진 관련주들이 뭐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기업들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이 기업들 전부 다 뭐 좋은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이렇게 뉴스만 보더라도 뭐 지금 8.5조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진 관련주들이 저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안 좋다라고 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좋은데 안 좋다고 평가되는 기업들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돈 벌 가능성이 높은 건데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제 가치를 하고 있는 건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떨어질 건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니 거품인지 아니면은 뭔지 알 수가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차트 매매해야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기업의 가치, 호재, 뉴스, 뭐 업황, 뭐 전망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산 자리가 비싸냐 싸냐 차트상으로 매매할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업 상담하는데 전망이 문현진 전문가는 기업의 뭐 재무 가치도 설명 안 하고 전망도 이야기 안 해요 라는데 전망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리들은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 매수를 하셨어요. 도박인 거죠. 밀리면은 바로 손들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손들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점은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추세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점을 아래쪽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6,200원 밀리면 손들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위쪽으로 7,000원 돌파하면 8,000원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습니다. 기업 전망, 뉴스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차트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